그러나 그 사이에 그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부적합한 은행을 계속 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은행 안 하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네. 장관 답변 태도를 첫날부터 쭉 지켜보니까요. 모른다. 검찰의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사건은 이야기할 수 없다. 심지어 오늘 그런 이야기 들었다. 이게 어느 스포츠지에서 나온 거 보면 장관 답변이 허무개그식 답변이라는 겁니다. 스포츠지에 그래 나와 있어요. 사실 장관이 수사 중이다, 답변 못한다 이런 태도는요. 국정감조사법 8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본회의 질의나 이게 정책 질의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정감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답변을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데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 대통령께서 재신임 받겠다고 발표한 계기가 된 사건이 최도술 사건이 장관이 보고받은 게 9월 중순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장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정말 9월 중순에 보고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응? 네. 검찰 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 제11호 또 제8조를 보면요. 검찰에서는 이 장관한테는 의무적으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사건 그렇죠? 근데 검찰이 유발을 통해서 보고받잖아요. 의원께서는 내사중인 사건은 보고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사중인 사건이 아니라 내사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정보 보고를 하죠. 내사중인 사건입니다. 내사중인 사건은 보고사무규칙에는 제가 구체화된 사건이고 장관은 그저 묻고난 뒤 답변을 내야지. 아까도 보니 자꾸 그 말을 중간에 묻는 사람을 끊어가 답변하면 안 되죠. 예. 보고사무규칙은 사건에 관한 보고사무규칙이고 8조에 가면 이 정보보고규칙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내사중인 사건 검찰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다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찰 입과를 통해 보고를 다 받는데 그러면 9월 중순에 보고받았다는 내용은 뭡니까? 그 9월 중순에 그 보고는 제가 대통령께 한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면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도술 사건에 보고받은 시점. 그 전에 그 2번 있었습니다만은 네. 분명하게 지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훨씬 이전에 받았죠? 그 출국 문제가 9월 3일이고요. 전후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언제 받았습니까? 그 무렵이었던 것이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출국 문제 발생하기 이전에 최도술 사건 보고는 받았죠? 그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출국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입니까? 발생하고 난 뒤입니까? 그 이상 지금 기억을 더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장관, 네. 저도 검사를 해봤거든요. 네. 이거 다 보고합니다. 네. 검찰 입과로.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려면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근데 이때 보고받은 내용이 뭡니까?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게 구체적인 사실은 현실은 이야기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좀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0월 3일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건이요. 원래 SK 사건은 2월 19일 서울지검 형사부부에서 최종원 전 회장 자택인 삼청동 선혜원을 압수수색할 때 네. 비자금하고 이미 그 당시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 비자금 장부 은인처를 알려주는 사람은 송길성 SK 회장의 측근들입니다. 자기들 세력삼으로 이 사건이 터졌어요. 최태원이가 우선 들어가고 난 뒤에 또 송길성 씨 반격으로 또 이번 또 최태원 씨 측의 반격으로 이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형사건. 검찰에서는 이미 지난 5월에 SK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됐어요. 서울지검에서 금융조사부에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 자료가 몽땅 대검 중수부로 넘어갔습니다. 장관도 나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고리는요. 최도술이가 아니고 이영로입니다. 이영로라는 사람은 전인호라고 징역 15년 선고받고 사기범으로 미국에 도피한 시대의 사기범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도 대구 사고 심령근무 사건으로 덩쳐먹은 일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상상고 성대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영로가 김성철이라는 부상상공회에서 의장입니다. 국제종합토건 이 주도로 부산의 건설업체 D건설 광국공사를 따주겠다고 대선 이후에 12월부터 2월경까지 부산 부전동 소재 대림빌딩 최도수리 사무실에서 최도수리가 받아간 돈이 이 영로로 통해서 받은 300억 가량입니다. 받아가던 명목은 DJ 정권 때 중견건설업체들이 다 부도가 나고 난 뒤에 호남건설업체가 대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광국공사를 거의 도리를 했습니다. 이 전례대로 이 건설업체하고 일부 철강회사들이 광국공사를 노리고 돈을 모아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해주지 못했냐? 2001년 1월부터 입찰관계가 조달청 입찰관계가 바뀝니다. 전자입찰로 바뀝니다. 옛날과 같이 권력청에서 임의로 입찰을 다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중순경에 아무런 돈은 걷어가고 액션이 없으니까 김성철을 비롯한 부산 상공인들이 청와대 항의 방문을 문재인 수석을 방문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하고 검찰에서 확인을 하게 돼요. 이영로는 최도술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직전에 갑자기 중풍으로 말 못한다고 입원해버려 수사가 차단됐습니다. 현재 그래 돼 있죠. 이 과정에서 지난 5월경에 검찰 고위 간부와 이영로 간의 핸드폰 통화를 계속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보입니다. 이영로가 중풍으로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최도술 사건은 SK비자금 11억 사건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눈이 캄캄하다고 했다는 사건은 SK비자금 사건이 아니라 부산 건설업자들이 광덕공사를 노리고 최도술에게 넘겨준 이영로 300억. 최도술이가 총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물론 사적으로도 썼을 수 있지만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최도수리를 8월 17일 날 총무비서관에서 사직을 시킵니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광역공사를 계속 안 주고 부산경제가 계속 나빠집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 다시 상공회의소 의장인 김성철 이 사람이 주도해서 청와대를 방문해가지고 여기 무마방문입니다. 부산경제를 어떤 식으로 살려줄 테니까 최도수 사건을 덮자, 이영로 사건을 덮자. 9월 22일경인가 9월 중순 넘어서 하순경에 부산 상공회의소 의장인 김성철이가 사람들 데리고 청와대 방문을 다시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최도수리가 아니고 이영로 게이트인데 검찰이 나는 왜 이것을 진작 확인하고도 수사를 미적거렸는지 장관께서 오늘 또 뭐 그래 들으셨느냐고 물으면 오늘 처음 들었다고 또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돌아가셔가지고 엄격히 그런 사실이 있는지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을 통해서 그거는 수사할 수 있죠? 기소할 수 있죠? 홍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보내주신다면 수사에 전달하겠습니다. 장관, 네. 형사소송 195조를 보면요. 네. 검사는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조사하고 직접적으로 압수하고 수색하고 수사를 해야지 어떻게 그 일반인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의혹은 아닌 것으로. 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에 대해서 검사가 뛰어들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형사소송법 195조입니다. 의혹이 너무 많고. 가만히 앉아서 의혹이 많은 게 아니라 이영로 게이트 간단한 겁니다.
의혹 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검사들도 그거는 속기록 신중한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하십시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대선자금 용처조사를 지금은 이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 조사하면서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안희정의 사건, 염동정의 사건 때도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었고, 이상수 의원 사건, 그 SK 사건 때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었고, 정대철 대표 사건 때도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더구나 대선자금을 조사한다면서 야당만 부각시키고 노무현 후보의 대선자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원호 키스나이트 폭력배기 사장돈 50억, 써낸문 그 문병희 회장 95억은 여기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정치자금 저번에 95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하영택이 진술. 이 서울지검에 갖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수사 안 합니다. 거기다가 7월 11일 정대철 의원이 200억 수수 발언을 했습니다. 7월 12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노무현 대선자금 200억 수수 발언을 하고 난 뒤에 문희상 실장하고 유인태 수석이 깜짝 놀래갖고 정대철 씨하고 그 문화하는 회동을 갔습니다. 그건 그 당시에 자료를 가보십시오. 이런 거는 전혀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지 않고 야당만 지금 줄고 있어요. 내가 서두에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당 자료도 없죠.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하면 공정히 수사를 해야 된다. 공정히 수사를 할 용이 있습니까? 검찰은 현재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관, 하나 유의할 건 SK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수 의원께서는 지난 2월에 서울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한 일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에 관해서 수사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바 대통령이 SK도 총리께서는 정치자금도 받고 골프도 쳤다고 그러는데 정치자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정치자금이 아니고 후원금을 일부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그게 다입니다. 후원금이 정치자금이죠. 예, 정치자금에 관한 그렇죠. 예, 후원금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2003년도 받으셨다고 했죠. 예. 그때 개인이 한도가 2천만 원이고 법인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받으셨습니까? 당시 후원에 한 그 규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 상한선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후원의 법에 당시 공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당시 후원의법에.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그때 받은 돈을 지금 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의혹할 거 없습니다. 그때 그리 큰 돈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죠.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희대의 브로커로부터 정치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골프까지 치고 친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분들이 받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개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의혹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3년 전에 그 사람을 그 다른 모임에서 알게 돼가지고 2번인가 3번인가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제가 돈을 낸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낸 적도 있고 후원금도 몇 번 냈는데 전체 금액이 지금 몇 번 냈습니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후원금을 몇 번 내셨다고 그랬는데 예, 몇 번에 걸쳐서 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걸 자세한 건 당시 후원회법에 밝히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면 실권이 가장 있는 총리라고 알려져 있고 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왜 공개하지도 못할 그런 돈을 받았냐 이래 의심을 하고 공개 못할 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 공개하시는 돈인데 몇 번 받았는데 총액 얼마 받았습니까? 선관위에도 그건 보고를 안 하고 그 총액만 해당 연도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하도록 당시 후원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는 그 선관위에도 당시에는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개별로 신고를 하죠. 근데
2003년에는 그 당시 후원회법에는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제가 그 법을 어겼어까지 어떻게 그걸 공개한단 말입니까? 아니, 법을 어기는 게 여러분들이 아니고 굉장히 뭐가 있는 총리께서 스스로 그걸 밝히는 게 옳은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혀 그 여러분들이 의혹을 부풀릴 만큼 그런 부도덕하거나 무슨 정치적인 의혹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공개 못할 정도로 그 얘기입니까? 서너 번 받으셨습니까? 전혀 거액이 아니고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소액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새 정부의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새 정부 공직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지 그러면 당당히 밝히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홍 의원님도 법률가니까 아시겠지만 당시 후원회법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리, 지금 그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총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선거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선거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이 열린우리당 당원이고, 선거 주무장관이 열린우리당 당원이라면, 예. 국민들이 이 선거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믿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고 주무장관인 천정배 의원님도 그렇고 한 번도 선거법 위반을 안 하고 선거를 깨끗하게 잘 치른 아주 그 공정한 선거로 그 잘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홍 의원님은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도 자격 박탈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장관님들은 그런 짓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네. 내가 그래 총리 대답할 줄 알았어요. 15대 때 박오공석 상대 후보한테 고발된 일 없습니까? 고발된 일 없습니다. 그때 고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발된다고 언론에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후원에 대해서 총리만 했을 뿐이지 고발된 적이 저는 없습니다. 총리처럼 그런 브로커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총리처럼 선거 그런 브로커들부터 정치연금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모욕이라뇨?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잘못된 누가 브로커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지냈습니까? 총리하고 브로커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놨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허허 참. 자 지금 총리께서 장소가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 갖고 말씀하십시오.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잖아요. 골프 친 일 있다. 서너 번 정치연금 받은 일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 없습니다. 누가 놀아놨다고 했습니까? 홍 의원님은 선거법 위반해서 자격 박탈된 적이 있어도 난 5번 선거에서도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 없어요. 선거법 위반한 적은 없어도 브로커하고 놀아난 적은 있다 이겁니다. 참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브로커들 그런 사람들하고 정치연금 받거나 정책 질의하세요. 정책 질의. 정책 질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두 번째 오거돈 이재용 장관 지금 선거법 위반 시비가 있습니다. 이 파면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를 해도 파면 요구할 생각 없습니까? 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조사 결과 보고 나중에 파면할 생각이 있습니까? 조사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 보고 선거법 위반했다고 하면 파면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단할 생각 없습니다. 자, 이제 총리께서 윤상님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이 뭐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총리하고 친분이 있었고 정치연금도 서너 번 받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검찰에서 대한민국 2인자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혀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도 의혹받을 일이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리께서 윤상님이하고 뭐 어떤 관계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총리하고 정치연금을 주고받던 사이다. 골프를 치던 사이다.
이런 사람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검찰에서 지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종기 보고도 안 받으신다는데 어떻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해도 지금 몇 달째 수사하고 있습니까? 몇 달째 수사를 이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다 수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사임해 주시는 게 도리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의를 표할 이유도 없고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일이 결코 없습니다. 네, 뭐 총리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는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그 경향신문을 보면 주공 아파트가 이거 분양하며 폭리를 취했다고 보셨죠? 경향신문에. 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 대형 건설사에서 일반 건설회사가 평균 10% 정도 이득을 보는데 이 주공 아파트는 21.93%나 폭리를 취했답니다. 이게 오늘 아침 경향신문 분양 수익률 22% 민영의 두 배라고 나왔습니다. 일면에 경향신문에. 지금 문제는 주공 아파트만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토공 같은 경우에 지금 용인동백지구 뭐 또 동탄 신도시 이 세 군데 해가지고 예상 수익률이 3조라고 하거든요. 그 땅 장사에서 3조를 번다고 합니다. 주공 토공이 국민의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집 장사, 땅 장사 해갖고 이 폭리 취해도 되겠습니까? 총리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주공이나 토공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국가에 필요로 여러 가지 토지라든가 주택을 공급하는 일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일정 지역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그 토지라든가 그 주택 공급을 하는 일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주공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서민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일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막대한 재정을 지원을 받아서 적자가 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공공사업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익이 생겨서 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익을 바로 이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이 사기업이 이익을 내는 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토지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총리. 이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있죠. 있습니다. 네, 그게 국민주택기금이 2005년도 20조 5천억인가 아시죠? 정확한 규모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꽤 규모가 있습니다. 97년부터 작년까지 국민주택기금이 97조인 건 아시죠? 정확한 그 금액은 나중에 그러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이래 돈을 벌어갖고 공공기관에 뭐 투자한다, 재투자한다, 그건 아니고 지금 임대아파트나 이런 거는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고 있죠. 국민주택기금만이 아니고 국가 재정에서도 그 하고 있고 이 주공은 장기 임대 아파트를 직접 져가지고 임대 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국민 상대로 하면서 주공토공이 이렇게 폭리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민영 아파트 수익률보다 두 배래요.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폭리라고 나왔어요. 신문이라고 그게 폭리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 아니, 여기 일반 민영 아파트 대형건설가 분양 수익률은 평균 10%. 그리고 주공은 21.93%. 두 배가 넘어요. 그 주공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익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로 주주들한테 배분을 하거나 그 국가가 재정을 갖다가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이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이 중소규모의 택지를 개발하거나 이런 이 공공재원으로 다 쓰는 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기업이 그 이익을 내는 거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총리, 지금 앉아서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국민주택기금도 있고 그게 지금 엄청난 돈이 있어요. 그때 있는데 기금은 지금 있는데 주공토공이 그 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주체는 주택공사입니다. 문제가 토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매수하는 가격의 7배에서 10배 정도 조성원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이득을 남겨서 아파트 업체에 파니까
결국은 땅값 올리는 주범이 토공과 주공이라는 겁니다. 7배, 10배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호도하지 마십시오. 아니, 종래, 잠시만요. 이걸 대화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것이 그 절반 가까이 이상 들어갑니다. 종래, 조성 원가가 있기 때문에 조성 원가를 계산하고 나면은 실제로 매각하는 데 따르는 부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종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낸 자료가 아니고, 열린우리당의 김동철 의원님이 검교위에서 작년 6월하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장에서 낸 자료입니다. 말하자면, 토공이 용인동백지구, 동탄신도시, 또한지구 이 세 군데서 남기는 이익이 3조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낸 자료가 아니고 존경하는 총리께서 소속하고 계시는 열린우리당의 김동철 의원님이 낸 자료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가격이 비싼 데서는 남을 수 있지만 다른 지방 같은 데서는 오히려 조성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국가 토지 수요에 맞춰서 운영할 뿐이지 그 자체 개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형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님 낸 자료를 보고 누가 말씀드렸든 간에 토지공사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공에서 이렇게 벌은 돈으로 개성공단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이익 납니까? 현재 거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적자죠? 이렇게 번 돈으로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토공 주공 때문에 아파트가 거품이 많아져요. 지난번에 상암 서울 SH공사가 지은 상암 아파트 아시죠? 상암 7단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거기 보면 부당 원가가 750만 원이 안 됩니다. 땅하고 대지하고 다 합쳐서. 그런데 그게 1210만 원에 분양했거든요. 지금 강남은 3천만 원대에 넘어섰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이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런 분양 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까? 총리께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분양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가능한 한 가격이 싼 땅을 사서 조정비를 적게 들여가지고 그 시가에 맞춰서 거래 가격에 맞춰서 분양하면 제일 싸게 공급할 수 있는데 강남 지역에서 3천만 원씩 분양하고 있는 것은 토공이나 주공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택지들을 분양할 때 민간 부분이 분양할 때 그렇게 되게 분양을 하고 있고 실제로 판교 지역에 이번에 이 주공이 분양하는 것 가격은 대개 1,100만 원대인 걸로 그렇게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대략 한 1,100만 원대 정도로 공사비는 약 350, 건축비는 350만 원, 토지는 약 한 800만 원쯤 되겠네요. 한 800만 원. 이 선으로 공급하는 걸로 지금 대략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 지난번에 상암 7단지 건설 원가를 보면 25.7평대면 이 700만 원이 안 됩니다. 땅값하고 아파트값 다 합쳐서. 그 다음에 40평 같은 경우는 평당 730만 원 정도입니다. 땅값하고 다 합쳐서. 예, 그런데 주공이나 토공에서 그 조성을 하면서 왜 원가 공개를 안 합니까? 그건 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암이나 이런 데는 신규로 철도를 전철을 연결하거나 이 진입 고속도로를 닫거나 그런 일을 안 하는 지역인데 이 판교 지역은 교통 수혜장이 많기 때문에 판교 쪽과 서울하고 혹은 더 인근 도시하고 연결하는 도로도 더 확충하고 전철도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SOC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대개 공사비에 포함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 간접 기반시설을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이 조성 가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송파신도시는 총리 아이디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총리 아이디어가 아니고 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대책회의에서 입안한 정책 사안입니다. 여기에
국공유지가 82.4% 있다는 거 아시죠? 대부분이 다 국공유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방식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만 만약 분양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국공유지가 대부분이고 사유지도 일부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이 건물만 매각하는 그런 그 매각 방식,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주공에서도 그걸 많이 연구를 했고 싱가포르 같은 데서도 이제 그런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아파트 청약제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송파 신도시는 약 4만 5천 가구 정도를 지을 예정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군인들이 거기 복지타운으로 만들려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위한 그 복지시설이라든가 그 임대 아파트나 이런 거로 일부는 활용할 생각이고 나머지는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토지 임대부 분양 이런 방식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송파 신도시에도 종이 그 분양할 때 판교처럼 자꾸 분양을 하다 보니까 강남의 집값을 띄워놨는데 판교처럼 분양할 생각은 아닙니다. 판교는 이미 그 계획이 일찍 수립이 돼서 분양 단계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적으로 임대하느냐 아니면 분양하느냐, 분양 중에서도 이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이하 아니면 그 이상 이렇게 단순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쪽 그 송파 쪽은 대략 그 전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이 판교 쪽은 국공유지는 별로 없고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의 여지가 별로 없는데 이 송파 신도시 쪽은 거의 대부분이 국공유지라서 국가의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분양 방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양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7평 이하도 물론 하지만 25.7평 이상도 그 장기 임대하는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토지 임대부 이 분양하는 이런 방식도 같이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방식으로 도입 검토를 하시는 적지가 저는 송파 신도시 지역이라고 그 중에 봅니다. 하나입니다. 예. 예, 그 적지라고 보고 거기에 무주택 서민들만 해당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청약자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못 들어가도록 기본적으로 정부가 그래 좀 해주셨습니다. 이 수도권에 공급하는 것 중에서 거긴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서민 주거 대책을 활용하고 또 가능한 한 그걸 가지고 개발 이익이라든가 이 거래량도 차익을 기할 수 없도록 하는 토지 공급, 아파트 공급 정책의 한 모델로 지금 삼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SK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수 의원께서는 지난 2월에 서울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한 일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에 관해서 수사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바 대통령이 SK도 총리께서는 정치자금도 받고 골프도 쳤다고 그러는데 정치자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정치자금이 아니고 후원금을 일부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게 그게 다입니다. 후원금이 정치자금이죠. 예, 정치자금에 관한 그렇죠. 예, 후원금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 2003년도 받으셨다고 했죠. 예. 그때 개인이 한도가 2천만 원이고 법인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받으셨습니까? 당시 후원에 한 규정상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 상한선보다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왜 공개하지 못합니까? 후원의 법에 당시 공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당시 후원의법에.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그때 받은 돈을 지금 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의혹할 거 없습니다. 그때 그리 큰 돈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죠.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시대의 브로커로부터 정치연금을 받고 그 다음에 골프까지 치고 친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분들이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개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의혹을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3년 전에
3년 전에 그 사람을 그 다른 모임에서 알게 돼가지고 2번인가 3번인가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제가 돈을 낸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돈을 낸 적도 있고 후원금도 몇 번 냈는데 전체 금액이 지금 몇 번 냈습니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후원금을 몇 번 내셨다고 그랬는데 예, 몇 번에 걸쳐서 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그걸 자세한 건 당시 후원회법에 밝히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대한민국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면 실권이 가장 있는 총리라고 알려져 있고, 그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왜 공개하지도 못한 그런 돈을 받았냐 이래 의심을 하고 공개 못할 돈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 공개할 수 있는 돈인데 몇 번 받았는데 총액 얼마 받았습니까? 선관위에도 그건 보고를 안 하고 그 총액만 해당 연도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하도록 당시 후원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로는 그 선관위에도 당시에는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개별로 신고를 하죠. 근데 2003년에는 그 당시 후원회법에는 그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 제가 그 법을 어겨서까지 어떻게 그걸 공개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러나 그 사이에 그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부적합한 은행을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 이런 은행 안 하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네. 장관 답변 태도를 첫날부터 쭉 지켜보니까요. 모른다. 검찰의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사건은 이야기할 수 없다. 심지어 오늘 그런 이야기 들었다. 이게 어느 스포츠지에서 나온 거 보면 장관 답변이 허무개그식 답변이라는 겁니다. 스포츠지에 그래 나와 있어요. 사실 장관이 수사 중이다, 답변 못한다 이런 태도는요. 국정감조사법 8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본회의 질의나 이게 정책 질의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정감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장에서는 수사 중인 사건도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답변을 이렇게 해태하고 있는데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 대통령께서 재신임 받겠다고 발표한 계기가 된 사건이 최도술 사건이 장관이 보고받은 게 9월 중순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장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정말 9월 중순에 보고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응? 네. 검찰 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 제11호 또 제8조를 보면요. 검찰에서는 이 장관한테는 의무적으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 사건 그렇죠? 근데 검찰이 유발을 통해서 보고받잖아요. 그런 의원께서는 내사 중인 사건은 보고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사 중인 사건이 아니라 내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정보 보고를 하죠. 내사 중인 사건입니다. 내사 중인 사건은 보고사무규칙에는 제가 구체화된 사건이고 장관은 그저 묻고난뒤 답변을 내야지. 아까도 보니 자꾸 그 말을 중간에 묻는 사람을 끊어가 답변하면 안 되죠. 예. 보고사무규칙은 사건에 관한 보고사무규칙이고 8조에 가면 이 정보보고규칙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내사 중인 사건 검찰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다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찰 입과를 통해 보고를 다 받는데 그러면 9월 중순에 보고받았다는 내용은 뭡니까? 그 9월 중순에 그 보고는 제가 대통령께 한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면 보고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도술 사건에 보고받은 시점. 그 전에 그 2번 있었습니다만은 네. 분명하게 지금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 훨씬 이전에 받았죠. 그 출국 문제가 9월 3일이고요. 전후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언제 받았습니까? 그 무렵이었던 것이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추인데 검찰이 나는 왜 이것을 진작 확인하고도 수사를 미적거렸는지 장관께서 오늘 또 뭐 그래 내가 들으셨느냐고 물으면 오늘 처음 들었다고 또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돌아가셔가지고 엄격히 그런 사실이 있는지 수사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장을 통해서 그거는 수사할 수 있죠? 기소할 수 있죠? 그 홍의원님께서 그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보내주신다면 수사에 전달하겠습니다. 장관, 네. 형사소송 195조를 보면요. 네.
검사는 범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조사하고 직접적으로 압수하고 수색하고 수사를 해야지 어떻게 그 일반인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검사가 스스로 제기한 의혹은 아닌 것으로. 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게 검사가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에 대해서 검사가 뛰어들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형사소송법 195조입니다. 의혹이 너무 많기 가만히 앉아서 의혹이 많은 게 아니라 이영로 게이트 간단한 겁니다. 의혹 제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검사들도 그거는 속기록 신중한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 하십시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대선자금 용처조사를 지금은 이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자금 조사하면서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안희정 사건, 염동정이 사건 때도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었고 이상수 의원 사건, 그 SK 사건 때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었고 정대철 대표 사건 때도 용처를 조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더구나 대선자금을 조사한다면서 야당만 부각시키고 노무현 후보의 대선자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원호 키스나이트 폭력배기 사장돈 50억, 써낸문 그 문병 회장 95억은 여기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노무현 정치자금 저번에 95억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하영택이 진술. 이 서울지검에 갖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을 확보하고도 수사 안 합니다. 거기다가 7월 11일 정대철 의원이 200억 수수 발언을 했습니다. 7월 12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노무현 대선자금 200억 수수 발언을 하고 난 뒤에 문희상 실장하고 유인태 수석이 깜짝 놀래가고 정대철 씨하고 그 문화하는 회동을 갔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자료를 봐보십시오. 이런 거는 전혀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지 않고 야당만 지금 줄고 있어요. 내가 서두에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당 자료도 없죠.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하면 공정히 수사를 해야 된다. 공정히 수사를 할 용이 있습니까? 검찰은 현재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관, 하나 유의할 건 불국 문제 발생하기 이전에 최도술 사건 보고는 받았죠? 그 무렵에 뜬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출국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입니까? 발생하고 난 뒤입니까? 그 이상 지금 기억을 더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장관, 네. 저도 검사를 해봤거든요. 네. 이거 다 보고합니다. 네. 검찰 이과로. 장관이 검찰을 통제하려면 이거 다 알아야 되거든요.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근데 이때 보고받은 내용이 뭡니까? 제가 대통령께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게 구체적인 구체적인 사실은- 혐의는 이야기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좀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10월 3일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사건이요. 원래 SK 사건은 2월 19일 서울지검 형사부부에서 최종원 전 회장 자택인 삼청동 선혜원을 압수수색할 때 네. 비자금하고 이미 그 당시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이 비자금 장부 은행처를 알려준 사람은 송길성 SK 회장의 측근들입니다. 자기들 세력 싸움으로 이 사건이 터졌어요. 최태원이가 우선 들어가고 난 뒤에 또 송길성 씨 반격으로 또 이번 또 최태원 씨 측의 반격으로 이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태원 사건. 검찰에서는 이미 지난 5월에 SK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됐어요. 서울지검에서 금융조사부에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 자료가 몽땅 대검 중수부로 넘어갔습니다. 장관도 나는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고리는요. 최도술이가 아니고 이영로입니다. 이영로라는 사람은 전인호라고 징역 15년 선고받고 사기범으로 미국에 도피한 희대의 사기범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도 대구 사고 심리원금고 사건으로 덩쳐먹은 일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상상고 성대로 알려진 사람. 이영로가 김성철이라는 부상상공회에서 의장입니다. 국제종합토건 이 주도로 부산의 건설업체 D건설, 광국공사를 따주겠다고 대선 이후에 12월부터 2월경까지 부산 부전동 소재 대림빌딩 최도수리 사무실에서 최도수리가 받아가는 돈이 이영로로 통해서 받은 300억 가량.
받아가던 명목은 DJ 정권 때 중견건설업체들이 다 부도가 나고 난 뒤에 호남건설업체가 대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광국공사를 거의 도리를 했습니다. 이 전례대로 이 건설업체하고 일부 철강회사들이 광국공사를 노리고 돈을 모아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해주지 못했냐? 2001년 1월부터 입찰관계가 조달청 입찰관계가 바뀝니다. 전자입찰로 바뀝니다. 옛날과 같이 권력청에서 임의로 입찰을 다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중순경에 아무런 돈은 이어 걷어가고 액션이 없으니까 김성철을 비롯한 부산 상공인들이 청와대에 항의 방문을 문재인 수석을 방문해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하고 검찰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영로는 최도술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기 직전에 갑자기 중풍으로 말 못한다고 입원해버려 수사가 차단됐습니다. 현재 그래 돼 있죠. 이 과정에서 지난 5월경에 검찰 고위 간부와 이영로 간의 핸드폰 통화를 계속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보입니다. 이영로가 중풍으로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최도술 사건은 SK비자금 11억 사건으로 축소가 되고요. 대통령이 눈이 캄캄하다고 했다는 사건은 SK비자금 사건이 아니라 부산 건설업자들이 광덕공사를 노리고 최도술에게 넘겨준 이영로 300억. 최도술이가 총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이 돈으로 물론 사적으로도 썼을 수 있지만 무엇을 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최도술이를 8월 17일 날 총무비서관에서 사직을 시킵니다. 막으려고 했습니다. 막으려고 했는데 광역공사를 계속 안 주고 부산경제가 계속 나빠집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 다시 상공회의소 의장이 김성철 이 사람이 주도해서 청와대를 방문해가지고 여기 무마방문입니다. 부산경제를 어떤 식으로 살려줄 테니까 최도술 사건을 덮자, 이영로 사건을 덮자. 9월 22일경인가 9월 중순 넘어서 하순경에 부산 상공회의소 의장인 김성철이가 사람들 데리고 청와대 방문을 다시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최도술이가 아니고 이영로 게이트.